같이 살자 이 말 앞에서 선뜻 좋다고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야 하는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더라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내미는 합가 제안. 처음에는 효도처럼 들립니다. 조금 더 들으면 걱정처럼 들립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간혹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맞는 건지,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합가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와 합가를 피해야 하는 5가지 이유, 그리고 거절한 뒤에도 자녀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그 제안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창가에 앉아 장미 화분에 물을 주던 최정임 어르신의 손이 멈춘 것은 아들이 건넨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들 재원이는 그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급 차 세트를 들고 왔고 평소와 달리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웃음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최정임 어르신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준비된 말이 나오려는 느낌, 그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집 정리해서 보태주시면 저희가 큰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정말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정임 어르신의 귀에는 한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가 관리해야 할 자산인데 미리 효율적으로 굴리는 게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도 현명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내 것이 될 집, 어차피 내가 정리해야 할 자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집은 어머니가 30년을 살아온 공간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래의 재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정임 어르신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던 그 주였습니다. 재원이는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며 하루를 늦게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문상객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운 건 최정임 어르신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아들의 말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재원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이 어떤지. 지금 이 집 가격이 괜찮을 때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최정임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아, 응, 어머니. 이 집이 엄마한테 뭔지 알아?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처음으로 아침을 맞은 곳이야.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그 첫 아침을 이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버텨줬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하는 어차피는 자본의 논리야.
그건 이해해. 근데 엄마한테 이 집은 내가 이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방패란다. 내가 그 방패를 너한테 넘기고 네 집 한켠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마는 방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재원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겠어요? 진심으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최정임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진심인 건 알아. 근데 진심이랑 현실은 달라. 같이 살다 보면 네 집에서 엄마는 손님이 되는 거야. 아무리 방을 따로 줘도 명의가 네 이름인 집에서 엄마가 주인일 수는 없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네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재원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세트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최정임 어르신은 다시 화분 앞에 앉았습니다. 장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보다 손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집문서가 오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가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나머지 4가지를 다 흔듭니다.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같이 살면 외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먼저 다가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마무리하는 삶에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밥은 제때 먹고 잠은 일찍 자고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밤 12시가 넘어야 저녁을 먹고 새벽 2시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 두 리듬이 한 지붕 아래 부딪히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너 또 이 시간에 불 켜두냐? 어머니, 저 아직 일 안 끝났어요. 이 대화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참습니다. 다음에도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몸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돈을 보탰는데 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2번째 이유입니다. 발언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돈을 합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는 자녀 이름입니다. 이럴 때 이 순간부터 집안에서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로 이사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누가 손님으로 올지, 내가 돈을 보탰어도 명의가 없으면 의견을 낼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신경 쓰겠어? 그러다 그 어머니가 의견을 내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내 돈이 들어간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 이것이 2번째 이유입니다. 말을 꺼내도 흘러나가는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결국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잃은 사람은 관계도 함께 잃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3번째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재산을 합치는 일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다른 나무에 감아버리면 두 나무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집에 녹아 들어가는 순간 부모에게는 갈등이 생겨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쓸 수 있는 돈이 내 손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비위를 맞추며 살게 됩니다. 서운해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듭니다. 퇴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경제가 엉키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일찍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가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걸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자녀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하면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밥 먹는 속도가 다릅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다릅니다. 온도 설정도 다릅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모든 차이가 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웃고 넘깁니다. 다음에는 살짝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함께 살면 현미경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참는 건 하루입니다. 한 달을 참는 건 한 달이 걸립니다. 그것이 1년 넘게 쌓이면 그 무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어떻게 사셨나요? 자녀를 키우느라 내 것을 미뤄왔고 남편을 내조하느라 내 시간을 아껴왔습니다. 집안을 돌보느라 내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합가를 하면 그 차례는 다시 뒤로 밀립니다. 손주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회사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요. 집안일이 다시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노후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평생 미뤄온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다시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이나 딸의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절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봐 겁이 나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절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절해도 오히려 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갈등 없이 자식과 잘 지내는 세 가지 방법.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사랑에도 간격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71세 김선래 어르신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김선래 어르신은 아들의 학가 제안을 거절한 뒤 2달 동안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한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군 건 아닐까? 그냥 들어가서 살 걸 그랬나? 그런데 어르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말 없이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밥 한번 먹자는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왔습니다. 며느리도 왔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어르신은 많이 듣고 조금 말했습니다. 억지로 가깝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었어요. 다음 달에 또 봬요. 김선래 어르신은 그 문자를 3번쯤 읽었습니다. 합가하겠다고 했을 때보다 이 짧은 문자 한 줄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르신은 예상 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따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니가 따로 사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같이 살면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못 챙겨드릴 것 같아요. 김선래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멀게 할까봐 두려웠는데 오히려 거리가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어 숲을 이루지만 뿌리까지 엉키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간격이 있을 때 가장 오래 따뜻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는 마음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2번째, 내 통장. 그것이 노후의 갑옷입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아야 인심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이 있을 때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고 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조용히 달라집니다. 줄 것이 있는 부모는 자녀가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드릴 것이 없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소홀해집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됩니다. 내 명의의 집, 매달 들어오는 연금, 내가 직접 쥐고 있는 통장, 이것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녀 앞에 당당히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부탁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을 때 자녀도 부모를 향한 조심스러움과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후의 갑옷이고 관계의 기둥입니다. 돈이 정리되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늦게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만의 무대를 찾는 일입니다. 2년 전 겨울 66세 손미자 어르신은 합가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딸에게서 안부 문자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거절한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걸까? 어르신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 안내 쪽지가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자기야. 그런데 왠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식탁 위에 올려뒀다가 어느 날 아침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나 때우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손이 굳어서 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은 다들 잘하는 것 같았고 어르신만 손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손미자 어르신이 직접 빚은 작은 컵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한쪽이 찌그러진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어르신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오늘 컵을 만들었다? 이거 보러 올 수 있어?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자기 하세요? 언제부터요? 그 주 토요일 아들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만든 컵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어머니가 만든 거 맞아요? 그날 오후 아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이 만든 컵에 담긴 차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먼저 묻게 됩니다. 나만의 무대가 생기면 자녀는 관객이 됩니다. 관객은 멀리 있어도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자녀를 밀어내는 뜻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자녀도 비로소 부모를 지킵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녀도 지치게 됩니다. 내가 단단하면 자녀는 기댈 곳이 생깁니다. 공자는 이른이 되어서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깊이는 이렇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나이에 계신가요? 혹은 그 나이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자녀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효도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든든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될 집이라는 말 앞에서 흔들렸던 최정임 어르신,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로 관계를 지켜낸 김선래 어르신, 기다리는 사람에서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손미자 어르신.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이별이 아닙니다. 거절은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드린 5가지 이유와 3가지 방법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고 내 통장을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키세요. 그것이 노후의 품격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일 아들이나 딸에게서 혹시 같이 살자는 제안이 온다면 오늘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절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의존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기대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 그 부모 곁으로 자녀는 스스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 다음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안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으로 곁에 같이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